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하십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뭐 시장이 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었던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뭐 코탁 쪽에 매도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요. 뭐 기존에 있는 뭐 배터리 관련주가 뭐 강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코탁 쪽에는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은 시장의 모습이에요.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신용이 잔고가 20조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커지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잠깐 쉴 수 있는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의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업종은 순환매가 되게 많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의 사이클에 있는 종목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순환매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당분간 지루한 시장의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5월에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에 대한 리스크들이 시장에 좀 묻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 최근에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신용 물량, 종목이 신용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종목을 잘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지루해요. 박스권 장세고요. 박스권 상단은 2,600이고요. 밑에 하단은 2,400, 2,450 요 라인에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 안에서 물량을 줬다 폈다 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 우리 김도우 멘토님께서 시장을 잘 설명해 드렸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바로 상담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많이 볼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 금요일에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어제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네네. 이게 지금. 저번에 14만 2천 원까지인가 좀 올라가가지고 수익 났었는데 더 올라갈 때를 기다리다가 안 팔았는데 어제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만 5,600원에 10%요. 네, 이거 중국 관련주하고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중국 소비자 섹터들이 많이 밀렸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엔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렸는데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그 금요일날 세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엔터 중국 관련주 다 밀렸거든요. 그거는 뭐 어제 많이 밀렸어요. 네, 그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뭐 잠깐의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밀리더라도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가격이 좀 높지만 가격이 이제 최근에 사신 거예요? 13만 5천 원이면? 얼마 전에 샀어요. 얼마 전에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엔터, 미디어 이거는 6월 달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단기 악재는 6월 달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기저효과가 있고요. 이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잠깐 밀린 거예요. 중국의 그 정치적 발언들 때문에 뭐 이렇게 확 밀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단기 해소라고 보면 돼요. 단기 악재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영향이 되게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밀리더라도 좀 6월 달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더 밀릴 수 있어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11만 원대까지 내려와요? 거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봉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봉은 음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봉이 심리적으로 되게 이게 다른 것들이 아니고 주식이라는 건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강히 밀린 건데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좀 6월 달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화장품 관련주하고 엔터 이런 종목들은 6월 달까지 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을. 네. 그거 매도가는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박스권이라 그래요. 밑에 하단은 11만 원이고요. 상단은 15만 원.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밴드 매매 하시면 돼요. 하단은 11만 원, 상단은 15만 원. 요 라인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다 밑에 오면 기다렸다가 위에 오면 팔고 이런 전략을 쓰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는 말씀이죠? 네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님.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나노팀 32,200원 40%.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것도 2차 전지에 속한다 하길래. 네네네. 그래서 샀는데 자꾸 네.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예.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주, 딱 보면 이건 예, 신규주잖아요. 맞아요. 신규주. 신규주의 예. 공통점이 있어요. 저번에도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주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는 게 추이라고 하거든요. 추세고 패턴이라 그래요. 근데 신규주들은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 가격의 사이클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예. 필요하거든요. 과정. 이게 그의 프라이스의 위치를 만드는 역사라 그래요. 스토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 이 기간 동안 이 가격이 좋을 땐 얼마고 그다음에 나쁠 땐 얼마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만드는 시기가 예. 역사적으로 길게 되면 우리가 여기는 고점일 수 있고 여기는 저점일 수 있고 판단이 되는데 신규주는 이게 사이클이 2년 동안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고점과 저점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통계를 보면 신규주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사이클이 보여요. 그래서 웬만한 건 신규주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했을 때는 한 2년 후 정도 스토리를 보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갈 때는 빨리 가는데 떨어질 때도 하단에 그 저점을 잡는 게 오래 걸려요.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점 찍은 종목들은 특히 39,000원 고점 찍고 밀렸잖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어도 밀려요. 그다음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밀려요. 그건 뭐냐면 이 가격의 스토리를 잡는 구간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25,000원까지 밀려요. 아니면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이런 신규주들의 패턴을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서 종목 교체는 한 3만 원 정도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언제 좀 3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한 게 좋겠어요? 네,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월요일 날 음봉이 3개라 깊숙이 들었거든요. 특히 2차 전지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조정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다 맞아요. 들어왔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맞아요. 그 신용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많거든요. 신용. 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업종의 전체가 조정을 주게 되면 대장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들이 먼저 주면 이런 종목들은 다 밀려버려요. 더 세게 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은 조금 들어올 수 있겠구나. 들어왔어요. 예, 내일 들어와요. 예, 월요일에 들어올 거예요. 예, 그때 예. 딱 반등 들어올 때 종목을 맞춰서 이런 신규주보다는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역사가 깊는 종목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전자 네. 지정은 저기 15만 5천 원에 25%를. 오래되셨네요. 그죠? 예, 2년 넘었어요. 참 고생을 하셨겠네요. 하시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근데 이 LG전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단기로 보면 좀 어려워요. 이 종목이 쉬운 종목이 아니라. 근데 장기로 보면 승산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전장 사업 쪽으로 모멘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2, 3년 후에 레벨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밀리잖아요. 그럼 사서 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가도 되는데 저기 네. 3, 4년은 기다려도 되는데요. 네. 자꾸 떨어지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추세를 만든 거냐, 추세가 꺾인 거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 있잖아요. 여기 20만 원이 고점이에요. 여기 19만 원이 고점인데 지금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 찍고 그러니까 50% 빠진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2년 정도 빠졌잖아요. 사신 게 2년 되셨죠. 그러면 2년 좀 넘었어요. 2년 정도 넘으셨죠. 그럼 사이클이 어떻게 도냐면 이 고점 대비 가격이 50% 빠지는 게 전제 조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 얼마큼 빠졌냐라는 게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 9만 원 딱 58만 원 언저리에서 반등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고점 대비 얼마나 50% 빠진 가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네. 예, 그건 이제 추세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진다 그러면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데? 떨어지면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 10만 원 되잖아요. 10만 3천 원 되잖아요. 예. 10만 3천 원 되면 좀 더 사세요. 예,
그럴까요? 예, 그러게 이거 가능. 15만 5천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예. 시간이 있다면.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 라고 하면 배터리 다음에 전장 쪽이에요. 배터리는 뭐 3년, 2, 3년 내에 점유율이 많이 커지게 되면 LG전자는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회사는. 배터리, 뭐 플레임 뭐 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3, 4년 후에 투자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LG전자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기 그만큼 올라가면은 기다리세요. 예, 겁이 나가지고. 예, 겁나지 마세요. 좀 더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좀 더 사면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 다음에 한 연말 돼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죠? 네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얼마 만에 듣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넥스트요. 네, 넥스트 매수가 비중은요? 15,080원에 2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샀어요. 이거 AI 기술이 있다고 사셨구나. 네, 메타버스 네. 그 때문에 네. 사가지고 이렇게 빠지네요. 예. 이게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그 2년 전에 메타버스가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사람들에게 막 새로운 기술이다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그 맞아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가라는 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실적이 받쳐주면 그때 백그라운드로 올라가요, 같이. 근데 기대감은 있는데 지나다 보니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좋으면 그 백그라운드에 잡아주는 게 실적이에요. 2차 전지 같은 거는 기대감이 되게 큰데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메타버스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이슈가 됐어도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하고 AI 관련주는 이런 종목들은 잘 안 가요. 대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우리 컨택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을 주면 손해는 안 봐요. 손해 보고 팔지 말고요. 좀 더 들고 계셨다가 밀리더라도 여기서는 저점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가져가시면 돼요. 팔지 말고요.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어요. 알겠죠? 너무 기다려요. 너무 지루하죠? 이게 잘못 사가지고 아니, 자꾸 사가니까 빠져가지고. 잘못 산 건 아니시고요. 예, 네네.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가격은 그나마 나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주면 그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기대감으로 한 번 더 그래요?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장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통화기가 그냥 하늘에 멸장이. 근데 전화가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갖고 계셨다가 15,000원, 16,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홀딩 하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71,333원 10%인데요. 네. 이번에 올라갔는데 제가 욕심부리다가 또 놓쳤어요. 아니,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두 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단기적인 성향이냐, 아니 두 번째는 장기적인 성향이냐, 이렇게 두 개를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약바이오의 대작이잖아요.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장기. 단기요? 장기 쭉 끌고 가는 장기. 그렇죠. 예, 장기. 장기. 단기에서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가격 논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운 패턴을 보여드릴까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대장은 셀트리온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비슷하죠. 여기 지금 셀트리온 그래프거든요. 이게 네. 다는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또 여기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가격이 높아요, 싸요? 싸죠. 싸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1번, 여기 2번, 그다음에 여기 3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게 내일 바로 아침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시간을 끌고 올라갈까요?
시간을 끌고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 바로 지금 올라가기를 원하니까 자꾸 빠져요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들고 네네. 있는데 한참 돼갖고요. 아, 예, 예. 아, 이번에 오래되셨구나. 반등되면 예, 네. 반등 가면 제가 매도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이게 지금 산지가 오래되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팔라고 할까요? 팔라고 하지 않을까요? 팔라고 하겠죠. 오랜 시간을 기다렸더니, 내 매실 것 같다. 네네. 팔라 그러죠. 근데 내가 네. 시간을 봤을 때 이게 1년이 지난 거거나 2년이 지나면 그때는 사이클이 돌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팔면 그때부터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 조금 더 갖고 가는 거예요. 하반기까지 끌고 가세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네. 누누이 얘기했을 거예요. 1월 달로 저 바닥에 있을 때 그냥 셀트리온 삼형제는 모아가세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예,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팔지 말라고 힘들더라도 좀만 참으면 된다라고 올라오잖아요. 이번에 또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제약바이오 중에 섹터 중에서 좋은 거는 뭐 셀트리온 삼형제 그다음에 유한양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올해 버릴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략. 그러면 멘토님 지금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하고 사요. 해도 될까요? 네, 68,000원 나에 온다고 10% 더 사서 올해는 그냥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목표가는 9만 원 알겠습니다. 잡고요. 9만 원 잡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MK전자.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50%에 21,000원입니다.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멘토님 지금 1년 만에 다시 또 상담하거든요. 아, 네네. 멘토님 해주셨는데 주식을 한 3개 정도 상담 패치했다 해가지고 네네. 그때 뭐 생각나신가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네네. 예, 그래갖고 저는 다시 조락해서 네, 올라왔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러니까 좀 오다가 좀 밀리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한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네네. 좀 상황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이런 그래서 종목들은 사이클이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 주식을 볼 때는 두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 해봐요. 위치. 위치가 어디냐, 이 가격 위치냐, 그 다음에 추세 해보세요. 예. 추세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추세는 우리가 분홍색 선이 55일선에서 61선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많죠. 이렇게 보면 이 추세가 어때요? 이렇게 어때요? 쭉 밀리죠. 이렇게 밀리면 주가가 어때요? 이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희한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면 61선이 어때요? 이렇게 어때요? 여기서 꺾여 올라가죠.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 가격하고 여기 가격이 빠진 가격을 보면 여기 10,000원까지 빠졌죠. 보면 40에서 60 정도 이 프로테이지가 거의 저점을 잡아요. 모든 종목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고점 찍고 여기 저점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가격이 요 기간 동안 몇 년이냐라고 했을 때 거의 1년 정도 고점대에 빠졌거든요. 그죠? 여기 고점 찍었을 때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그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파동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번에는 2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왜 실적 받쳐주는 거고 사이클이 업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쭉 끌고 가면 돼요. 이제 조정이 끝난 거고 이쪽 자리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간을 알기에는 아무도 기간을 알 수는 없고 이게 뭐 다음 달에 올라가요, 뭐 2달 후에 올라가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2만 원 정도 잡고 2만 원이 뭐 2, 3일 후에 오면 좋은 거고요. 2만 원이 6개월 후에 온다? 그래도 우리가 손실 안 나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2만 원 잡고 기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을 우리가 잡아놓고 목표가를 잡기에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 주식을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실적이 받쳐주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이 있구나 해서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네요. 좀 많이 힘들어서 멘토님 1년 그 후에 좀 다시 전화 들어가서 올라왔죠. 이제 이게 사이클이라고. 전화한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이클이 떨어지면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려요. 그게 저점 찍고 고점에서 50% 빠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사실 때는 그 61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추세 라인에 이렇게 빠지는 건 사지 마세요. 오래 걸려요.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시면 되고 힘내시고 꼭 스윙 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너지 빌리터고에 네. 18,600원이고 20%입니다.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원전이라서 뭐 수출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샀었는데 네. 지금 며칠 전에 매수가까지 올랐었는데 네네. 다시 또 빠지네요. 네. 이게 이제 경제사절단하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회담이 있어서 이런 관련주가 움직여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매번 얘기했지만 태양광, 원전, 그다음에 풍력 이거는 올해 되게 좋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끌고 가면은 좀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근데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나 수익을 빨리 채고 싶다 그러면 2만 원에 파시면 돼요. 근데 2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좀 더 끌고 가고요. 나는 좀 팔고 싶다 그러면 불안하고 뭐 이러시면 한 2만 원 라인에 한 번 더 있거든요. 이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한번 파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계속 들고 가면은 네.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넘어가면 이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이쪽 모멘텀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감축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호적인 거는 풍력, 그다음 태양광, 방산 이쪽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 보고 우리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엘러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2만 원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강남 강연회 있어요. 역삼동에서 하고요. 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요. 먼저 오셔서 자리를 자리를 좀 빨리 자리가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요. 빠른 시간에 많이 오셔서 자리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제는 4월, 5월, 6월 2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섹터의 전략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거나 시간 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2,600짜리, 그 다음 밑에는 2,450짜리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움직일 거니까요. 우리가 업종을 잘 선택한다면 4, 5월, 6월 달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 컨택을 잘하자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목에 신용 물량이 많은 것들은 꼭 체크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들을 키워드를 드립니다. 신용입니다. 물량.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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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TK 케미칼. 매수가 비중은요? 3,045원에 30%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2년 됐어요, 2년. 오래되셨겠네요. 예. 네. 이거 왜 안 파세요? 계속. 그러세요? 왜 안 파세요? 네. 업종 자체가 좋은 업종은 아니거든요. 섬유에서나 저기. 네, 화학 섬유인데, 예, 이거 화학이나 섬유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중국의 그 코로나 때문에 봉쇄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화학 관련주는 그 대형주 외에는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빚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임이 없어요. 오래되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등이 들어오면 저 종목을 좀 정리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얼마쯤 가면? 3,500원이요. 아, 3,500원이요? 네, 3,500원 올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리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닥 저점 네네. 박스권을 잡아요. 잡고 있는 자리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밀리더라도 2,500원까지 밀렸었잖아요. 최근에요. 그죠? 예, 예. 이거 보고 계세요, 혹시? 안 보고 계시죠? 네, 아,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계세요? 예, 예. 이제 그만 저 단가 낮추시고요. 더 사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시간을 주면 3,500원 나이로 팔면 돼요. 이게 박스권이라고 해요. 하단? 예, 거기까지. 거기 오면 팔고요.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맞습니다.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가 없어. 계속 이 가게에서 계속 예. 노는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실적은 괜찮아요. 이 회사가. 근데 지금은 인기도 트렌드에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를 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예, 이제 예. 잘 보고 있다가 이 배터리 같은 2차 전지들이 조정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거 사는 게 훨씬 예. 더 좋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예, 예. 이거는 예. 이거는 3,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 볼륨 좀 줄일 수 있으세요? TV 볼륨 좀? TV요? 네, TV 네. 볼륨이요. 네. 자, 어느 네. 종목이세요? 오리엔탈 전공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4,800원. 네, 이거 10%. 산지 오래되셨나요? 한 2년? 이거 사신 이유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이거 옛날 테마부터 가지고 막 사신 거죠? 아, 누가 사라고 누가 사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모를 때. 아, 그래요. 네. 마음껏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지금 좀 이제 슬슬 움직이네요. 그죠? 이 움직임가 더 불안해가지고 이게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 이 회사가 실적은 좋거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뭐 이쪽으로 막 붙어 있어갖고 많이 움직여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런 종목들은 이게 스몰캡으로 옛날에 그 테마로 묶여가지고 정치 테마로 묶여갖고 많이 움직였었어요 이 종목이. 옛날에 네. 정치 테마로 해갖고 막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이거는 네. 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게 강한 종목이에요. 실적이 받쳐주는 네. 종목이고 네. 이 회사 배당도 있지 않아요? 배당도 줄 것 같은데 줬죠? 요번에 배당 나왔죠. 예. 받았어요. 예, 네네네.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업사이클이거든요.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봐야 될 건 조선 기자재, 조선 관련주, 해양 플랜트 관련주가 좋아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작이니까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얼마까지요?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는데 내 매수가까지 끌고 가는 게 어떨까요? 매수가요? 네, 팔지 마세요. 혹시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때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아, 거기까지는 그래요?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가가 네. 올라감에 있어서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얼만큼 네. 몇 년 동안 빠졌냐 이를 주기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런 네. 종목은 백그라운드라 그래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이제 네. 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 누가 관심 있냐면 이런 종목들은 스몰캡이라 그래요. 아, 돈 많이 돈 잘 벌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그동안에 정치 테마로 막 이슈가 돼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네.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어때요? 그 돈을 잘 버니까 누가 사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거예요. 개인들은 네. 다 팔아버리고. 왜?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여기서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좀 갖고 있다가 네. 4,500원 넘어가면 위로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4,5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더 네네. 레벨업이 된다고 5,000원까지는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쭉 끌고 그래요? 가세요. 그러면 좀 더 사도 될까요? 이거 대응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종목은 단점이 뭐냐면 변동성이 세요. 변동성, 위아래 막 움직이는 게 세요. 그 다음에 또 움직일 때는 또 많이 움직이지만 빠질 때는 또 정신없이 빠져요. 그걸 우리가 대응할 줄 알면 이렇게 올라갈 때도 급등을 하잖아요. 떨어질 때 어때요? 1년 내내 막 이렇게 사람 힘들게 만들죠. 2년 동안 빠졌잖아요. 아우, 스트레스. 네, 맞잖아요. 그러면 많이 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도 쭉 빠지면 어떡해. 그게 가능하시면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건 좀 어렵다 그러면 있는 종목만 잘 팔고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네. 8,000원 갔었는데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라. 네. 이거 이번에는 이제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이 종목은 5일선이에요. 네네. 급등주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세력이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수급을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질이 언제 나갈까요, 또 그럼? 잘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잘 안 나가요? 물량이 어디서 잡았냐면 이 종목은 3,000원대부터 물량을 계속 잡았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사서 4,500원을 팔아도 돼요. 이 5일선이라 그래요. 이 급등주는 5일선을 깨지 않아요. 지금 세게 움직이잖아요. 5일선 안 깨져 이렇게. 그다음에 이격도로 벌려놨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한 번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래요. 자, 고생 많으셨네요. 네, 힘내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종목 인구에 전화 주셨어요? 위메이드 54,000원에 10%. 위메이드. 사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요번에 게임주가 좋다 해서 샀는데 나쁘지 6만 않아요. 원 올라갔는데 제 눈에는 거기 매물대인데 넘으면 더 갈 것 같아서 맞아요. 안 했지만은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주가를 내려갈 때 우리가 이렇게 확 밀렸잖아요. 네네. 이거 밀릴 때는 우리 주가라는 거는 하루 이틀 이게 움직이는 거는 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가 이 빨간 거 파란 봉 있잖아요. 여기가 네네네. 아까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던 건 여기 매물이 맞아요. 여기 딱 걸리는 자리잖아요. 여기 매물, 그다음에 여기 매물. 그죠? 매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자리예요. 아우 나 내 가격 왔네 하고 파는 게 매물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가격이 내가 몇 개월 기다렸는데 그 내가 가격대 오면 팔지 않아요? 아 힘들어하고 팔아버려요. 본전 왔으니까. 그죠?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배열이라 보거든요. 이게 이 배열 자체가 위쪽으로 위쪽으로 바뀌는 자리냐, 아니면 바닥에 있는 자리냐, 아니면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조정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나오는 걸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도 거래가 터지지 않았죠. 여기 보면 이 거래가 터지지 않은 거는 개인만 판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매물은 소화하는 매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갖고 가세요, 그냥. 왜냐하면 중국하고 요즘 뉴스가 안 좋아서 위메이드도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악재고, 뭐 지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 금요일 날 엔터하고 화장품 관련 좀 많이 밀렸지만 위메이드는 또 사우디 쪽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뉴스를 잘 보시면 이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다 있는데 이 가격에서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빨리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훨씬 더 나쁠 것 같잖아요. 팔지 마세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55일선이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매수하면 안 될까요? 잘 공부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한 달 완성방 보고 공부한 거예요. 도움이 되세요? 네. 많이 됐어요. 저 처음에 까막눈이었는데. 그러셨어요. 주식은 공부하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돼요. 한 달 완성방 때문에 눈이 띄어갖고 여기서 더 사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어요. 네, 여기선 더 사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요? 내 자신을 믿고 한번 사보세요. 손실이 나면 다음에는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가치가 나한테 더 들어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맞으면 나한테는 큰 재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어도 그래도 도전을 해보세요. 사는 자리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그 생각했던 그 전략들을 한번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그 전략대로 한번 내 자신을 믿고 테스트 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힘내시고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에브리보시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000원에 20%입니다. 이거 노복 관련주라고 사신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때 뭐 수익 나면은 그냥 매도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수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저기 그 손절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네네. 또 아니면 위로 간다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종목들은 뉴스를 좀 잘 챙겨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원리를 잘 알으셔야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 되거든요. 이 관련주는 로봇 관련주예요. 로봇 관련주는 최근에 가장 큰 테마의 중심이었었어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네임보우부터 시작해서 막 이 로봇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조정을 주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로봇 테마의 순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갔다가 로봇 갔다가 AI 갔다가 챗 GPT 갔다가 이렇게 테마가 돌아요. 그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는 한번 쉬는 자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저는 볼 때는 이거는 좀 더 끌고 가는 거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을 주더라도 한 2만 원 라인에서 팔 수 있거든요. 2만 원요? 네, 2만 원 라인에. 왜 그러면 모멘텀이 있어요. 로봇 관련주는 하반기 가더라도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면 대기업 자체에서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전담팀도 꾸리고 그다음 앞으로 모멘텀은 이제 로봇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인 단점은 조정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굳이 보고 나올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요. 실적도 되고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목표가 잡고 그냥 좀 빠진다 해도 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는 매집이 잘 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주면 2만 원 라인에도 팔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여기 이게 좀 오르는데요. 네네. 물적 분할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종목이 예,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VPBNT고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8,740원에 3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식 모를 때 지인분 소개로 산 거예요. 옛날에 그 화장품 쪽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메틱 쪽 해가지고 한참 이슈가 됐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한 3년 넘었어요. 네, 이 종목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 이슈를 탔던 종목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또 2차 전지 쪽도 얘기도 있고. 근데 이 회사는 화장품 관련주예요. 화장품 쪽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최근에 많이 바닥에서 움직였잖아요. 네. 많이 움직였죠. 그럼 이 자리는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냐라는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더 가져가세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저기 멘토님이 7,000원, 8,000원 갈 때 전화 주시라고 했거든요. 네,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요즘 2차 전지 라미네이팅 막 별거 네, 맞아요. 물적 분할을 하면은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물적 분약, 인적 분약 이런 게 다 의미가 없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 세력의 힘에 대해서 움직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라고 그래요. 실적 베이스도 나쁘진 않는데 이런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슈 때문에 움직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로 엮여가지고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꺾어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모멘텀 가지고 실적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금 거래가 들어왔고 세력이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올라가다 밀렸던 이유는 신용 물량이 많은 거 아시죠? 맞아요. 예, 신용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신용 물량이 털고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신용 물량이 지금 7%, 8%, 9%에서 좀 줄어든 거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서 더 올라가면 그때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보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팔지 마세요. 꺾어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때 근데 매물대가 8,000원, 7, 8,000원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잘 봐봐요. 우리가 딱 이거 시간만 있으면 제가 좀 교육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물이 올라가면서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꺾이는 매물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 추세성선 제가 60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60일선이 바닥을 찍고 횡보하고 올라가는 자리는 매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왜 그러면 기간을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량을 다 받아버려요, 이번에는. 그래서 업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위쪽으로 더 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매물이 약해요. 급한 거 아니에요. 매물은 9,000원 라인이 많아요. 거기 나머지는 그냥 이건 7,000원 넘어가면 7,500원, 8,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수화학이요. 이수화학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 제가 전에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좀 좋아 보여가지고 네네. 20일 날 네.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어제도 또 추가 매입을 했어요. 매수를. 네. 근데 밖에 일 있어서 일 보고 왔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10%로 다운이 됐더라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싶어가지고. 예?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40%입니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46,600원. 아, 그래요? 이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요? 당연히 주가를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네네. 산 가격을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그 TV 예. 보고 계시면 선생님이 사신 가격 1번, 2번 중에 3번이잖아요. 제일 예. 높게 사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빠지면 이 사람들 1번과 2번 사람들은 시장이 불안하면 팔까요, 안 팔까요? 수익이 많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 빠지면 빨 수 예. 있겠죠. 근데 거기 자리에서 선생님이 사셨기 때문에 윗분산이 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로 연결됐지만 배터리 자체도 조종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갔다가 예.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가거든요. 이게 조종이라 그래요. 조종이 없는 예. 주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보면 55,000원 라인이 되게 강한 매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고 예. 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샀냐에 따라서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건 알지만 가격이 높으면 떨어지면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의 시간에 따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위쪽 조정은 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네. 예. 그 인적 분할이 네. 뭐 26일 날 뭐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영향을 받은 건지 제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적정한 어느 시점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려는지 그것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제가 방송 10년 했거든요. 이 예. TV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웬만하면 개인 투자는 높게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예. 저라면 저는 이 종목 안 사요. 이 가격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에는 저는 안 사요. 왜 그러냐면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 가격에 수익이 났다면 전 팔으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거 좀 더 들고 있어요라고 해도 내 매수가 오면 파세요라고 저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높은 가격은 개인들이 그만큼 핸디캡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높은 자리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내 가격이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제가 뒤에 전화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담을 좀 못 해드린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가 OCI. 네. OCI를 추석 전에 128,000원에 올라가는 걸 잡아가지고. 네. 고통이 많네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때문에 했냐면요. 네. 인적 분할인가 하면은 뭐 26일부터인가 이게 5월 1일에 인적 분할하면 한 달간 정지하잖아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 비중이요. 매수가 비중. 매수가가 128,000원에 네. 저 이제 50%. 50% 많이 사셨네요.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을 봐야 돼요. 이 모멘텀이 뭐냐면 이 태양광 모멘텀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우호적인 건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 얘기했지만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 방산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 장기적인 모멘텀에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서 내 매수가가 왔다 그러면 내가 못 버티게 하면 팔아야 되고 아니야 난 좀 더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면 14만 원까지 가져가면 돼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OCI는 갖고 가고 싶은데요. 네. OCI 홀딩스는 되게 지주사로 전환하면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면 파셔야지. 그럼 다음 주에 팔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원금 안 와도 그냥 팔아버려야 돼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끌고 가세요. 네? 끌고 이렇게 쭉 끌고 홀딩해서 가라고요.
그냥 가져가라고. 예. 그래서 쭉 끌고 가는 게 예, 팔지 말고 끌고 가세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럼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올해 좋다니까요. 태양광 이쪽은 그래.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지주사 관련주도 업황이 좋으면 다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올해 업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이 나쁘지 않으니까. 아니, 제가 예. 하나솔루션도 갖고 있고 세진중공업도 갖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하나솔루션만 지금 수익 보고 전부 다 지금 손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제 수익 볼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말아야 되겠네요. 팔지 말고 만약에 내가 팔고 싶다 그러면 14만 원에 파시면 돼요. 팔고 싶으면은 네, 14만 원.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상담인 것 같은데 종목이 어떻게 되세요? 예. 포스코 DX고요. 네. 예, 17,000원에 1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요즘 포스코 그룹주가 좀 이렇게 다 이렇게 각 언론에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그룹에 관련이 있다, 뭐 광양에 투자 많이 한다. 그래서 혹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전망이 좋을 것 같으면 저 밑에서부터 사셨어야지. 왜 높게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사면 본전인데 이게 사가지고 마음고생 하시잖아요. 예, 이번 갑자기 금요일 날 떨어지더라고요.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주식 살 때는 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좋은 거면 저 밑에 18,000원에서 좋다 그러지 왜 자꾸 고점에서 다 좋다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좋다 그러고 밑에 있는 것은 나쁘다 그래요? 올라갔기 때문에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몰라요. 2차 전지 나쁜 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높은 가격에서는 개인들이 손해를 봐요.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지금 보면 최고의 윗가격이잖아요. 여기 보면 뭐 7,000원도 있고 8만원도 있고 17,000원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 사신 건 17,000원이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거나 이 업종 자체가 고점에 이 공매도가 되게 많거든요. 이 2차 전지 자체는 그걸 공매도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렀다가요.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들라도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들어올 때를 우리가 컨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 사지 마세요. 안 사면 본전이고 좀 더 지켜봤다가 정말 이게 좋은 건지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가격이 올랐지만 정말 이게 좋아서 더 올라갈 건지 빠질 건지 가격이 높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밀려요. 월요일날 또 밀릴 거예요. 이렇게 밀리면 이 중간가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12,000원까지 빠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가져가면 돼요. 근데 내가는 못 버티겠어 라고 하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높은 자리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에 혹시 이 가격은 다음 주에 이 가격은 안 올라올까요? 다음 주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오면 탁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다 팔아보려고요. 올라오면. 너무 다음에는 이렇게 보고 높은 가격에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내가 가장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거 사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한번 반등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이 방송 끝나고 1시에 역상 강연회가 있어요. 꼭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사는 위치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삶에 있어서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선고투자 김원호입니다. 고맙습니다.